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정입니다. 자, 11월 15일 오늘은요, 2018 수능일입니다. 네. 지금 아마 한참 시험장으로 입시를 하고 있을 텐데 잠시 후에 수능이 시작되겠습니다만 전국의 60만 수험생들에게 응원을 보내면서 오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요즘이 김장철입니다. 김장에 대해서 일단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물가가 너무 올라서 또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래서 그렇죠. 오늘은요. 산림구단 엄지척 시간에 맛있는 월동 준비 꿀팁 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김장에 대한 방법들 준비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날씨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중일을 맞아서 날씨로 불편이 없어야 할 텐데요. 먼저 이 시각 야외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 네, 상암동 DDMC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바깥 날씨는 어떤가요? 네, 저는 약 15분 전부터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입김이 나올 만큼 아침 공기가 쌀쌀한데요. 그야말로 늦가을 날씨가 실감나는 날씨입니다. 8시를 조금 넘긴 이 시각 서울은 5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엔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체온 조절하기 쉬운 얇은 겉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 뒤 8시 40분부터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시작됩니다. 다행히 오늘 큰 추위도 별다른 비 소식도 없는데요. 다만 미세먼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기가 정체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미 충남과 전북, 광주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남, 광주와 전북 등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감독관에게 마스크를 보여준 뒤 이상이 없을 경우 시험 시간 동안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음이 허용됐습니다. 최상의 컨디션으로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서쪽 지역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까지 뒤엉켜 가시거리가 무척이나 짧아져 있습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오후 들어 서서히 걷히겠고요.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낮에 서쪽 지방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어제만큼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영하권까지 떨어진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 수 있겠고요. 반면 낮엔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텐데요. 서울, 대전 15도, 전주, 창원 16도, 광주 17도로 평년 기온을 2에서 4도 정도 웃도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겠습니다. 주말부터 기온이 조금씩 낮아질 텐데요. 특히 다음 주 화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0도 안팎, 낮 기온은 한 자릿수에 그치는 등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했을 수험생 여러분, 오늘 끝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DDMC에서 오늘의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자, 생활의 궁금증을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Q&A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연말을 앞두고 벌써부터 연말 모임 갖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자연스레 술자리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갑을 통째로 분실하는 아이고.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예. 가장 난감한 게 바로 신용카드 분실인데요. 그렇죠. 예. 이 신용카드 분실 신고를 좀 간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 카드 분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네. 특히 이제 신용카드는 보통 여러 장 쓰고 계시고요. 따로따로 보관을 하지 않습니다. 지갑에다 다 한꺼번에 넣는데 넣죠. 네. 만에 하나 지갑을 분실할 때는 모든 카드를 다 잃어버리게 그렇죠.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게 이 카드 분실 일괄 신고 서비스입니다. 현재 이게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쓰고 있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 가족명의 카드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카드는 근데 안 되고요. 어떤 방식이냐? 카드를 잃어버렸다 했을 때 한 군데에다가 네네. 분실 신고를 하게 되면 나머지 카드도 모두 일단은 이제 카드 사용 정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네. 현재 전업카드사 8곳, 은행 11개 카드사 네. 모두 19곳이 이 서비스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군데에만 신고를 하시면 자연스럽게 모든 카드를 다 분실 신고
그리고 나아가서 카드 사용 정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 겁니다.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편해졌네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카드가 5개면 5개 회사에다 다 전화를 해가지고 정지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신고를 하고 예. 일괄적으로 한 군데만 해서 한다라는 서비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용할 수 네,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과거엔 어떻게 했냐? 그걸 다 카드사별로 그렇죠. 신고를 예. 해야 되는데 번호도 틀리고요. 맞아요. 또 번호가 분실 신고하는 카드사 번호가 또 다릅니다. 맞아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그거 카드 사용 정지하는데 반나절이 가는데요. 지금 어떤 방식이냐? 일단 한 군데에 전화를 하십니다. 그래서 접수를 다 해서 이제 분실을 합니다. 그리고 네. 그 다음에 거기가 안내하는 뭐 ARS를 통해서 일괄 분실 신고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거기에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개인 신용 정보를 이용해도 되겠느냐? 당연히 동의를 해야 되겠죠. 예. 동의를 해야 되면은 이제 모든 카드가 다 정지가 되고 마지막에 본인의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접수가 됐습니다라고 문자가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끝났다 생각하시면 될 텐데, 네. 일단 저때 주의를 해야 되시는 게 요즘은 이 카드에다가 다 자동이체를 여러 개 걸어놓은 게 많아요. 맞아요. 보험료도 걸어놨다거나 예. 뭐 공과금도 걸어놓은 게 있는데 예. 같이 막힙니다. 아,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은 본인이 챙겨가지고 자동이체 부분 하셔야지 된다는 것 유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네요. 저도 아파트 관리비를 네. 카드로 연결해놨거든요. 그럼 할인해 주잖아요. 그러네. 그런 경우 이제 잃어버리게 되면은 예. 깜빡하고 그걸 안 하면은 연체가 되니까. 네. 아, 네, 그런 네. 부분은 챙겨야겠네요. 네, 근데 분실 신고를 꼭 ARS로만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뭐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셔도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고요. 네. 요즘에 애플리케이션 하는데 가보시면 다양하게 저 카드 분실이고 일괄 서비스 하는 게 있거든요. 뭐 젊은 친구들은 신용카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 이제 잃어버렸던 거죠. 네. 근데 정말 어떤 좋은 분이 찾아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그 카드가. 네. 신고는 이제 바로 다음날 했죠. 네. 근데 이제 한 3일 있다 돌아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카드를 재발급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해제하는 게 그렇습니다. 편하거든요. 그러면 예. 일괄적으로 다 해제가 되는 건가요? 마찬가지로. 아주 좋은 질문이기도 네. 한데요. 보통 이제 분실 신고를 하면 이용 정지를 합니다. 네. 카드를 아예 폐쇄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잃어버렸던 줄 알았던 카드를 찾았어요. 그럼 이제 전화를 걸어서 네. 일괄로 다 정지를 풀어주세요. 할 수가 있겠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러겠지만 현재 이 일괄 그 분실 해제 서비스는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신고는 되는데 해제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정지는 신고까지는 되는데 해제는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A 카드를 분실한 줄 알고 해서 일괄 정지를 했어요. 네네. A 카드를 찾았습니다. 근데 막상 나중에 B 카드나 C 카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책임 소재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용 정지를 풀 때는, 즉 분실 신고를 풀 때는 다 자기가 하나하나 일일이 해야 된다는 점은 유의하십시오. 네, 근데 지금 말한 경우는 아주 분실 후 다행인 경우고요. 만약에 분실한 내 카드를 누군가가 사용을 이미 해버렸어요. 신고하기 전에.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법적으로는 60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신고한 후에 2개월 동안 사용한 X에 대해서는 본인 책임이 아닌데요. 아, 신고를 한 다음에. 그렇죠. 근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신고라는 그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신고 이후에 예. 60일까지의 부정 사용액인데 보통 그래서 빨리 신고하라는 게 오늘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네. 그럼 1시간 뒤에 일단 전화를 해서 네. 지금까지의 사용 내역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 쓰셨어요 합니다. 그럼 거기서부터가 딱 막으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잃어버렸을 때 바로 신고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가 신용카드 뒷면에 꼭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셔야 됩니다.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반반이에요. 나중에 부정사용액에 본인이 반을 부담하셔야 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하고 네. 특히 비밀번호를 걸어놨을 때는 비밀번호 유출에 따른 책임은 본인이 다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점도 굉장히 유의를 하시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문자 알림 서비스 있죠.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소액이니까 액수 때마다 띠링 사용 오게 하는 이거 스마트폰에도 걸어두시는 게 또 편리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는 물가 소식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연말을 앞두고 먹거리 물가가 비상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제과 이제 과자 가격이 오른 건데요. N사입니다. N사의 무슨 깡을 비롯해서 무려 19개의 이 해당 제품의 이제 제과류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평균으로는 6.7% 인상이고 그 무슨 깡 같은 경우에는 한 1,200원에서 1,300원, 100원 정도 오른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주부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과자 애들이 많이 먹으니까. 특히 이제 과자 같은 경우에는 H사가 이미 뭐 12% 이상 올리기도 했고요. L사도 상반기에 올리고 하반기에는 안 올린다고 하지만
지금 이 N사가 올렸기 때문에 후발 업체도 당장 내년 상반기에 줄줄이 가격을 또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제과업계에서 이 과자 가격을 인상하는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앞으로 뭐 두 가지 거의 귀에 못이 박힐 대로 들릴 것 같은데요. 재료비가 많이 올랐다. 재료비 부담.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인건비가 올랐다. 재료비 올리고 인건비 올라서 비용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특히 가장 요즘에 문제는 먹거리에 우유 가격이 지금 상승했다는 겁니다. 이 우유라는 게 과자, 뭐 아이스크림, 빵, 커피의 모든 게 베이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유값이 한 3.6% 지금 오르고 있는데 S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줄줄이 도미노 인상이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햄버거 체인 L사에 제가 좋아하는 그 아이스크림 콘이 있습니다. 그게 500원에서 700원으로 올랐고 도넛 가격도 일단 인상이 됐고요. 지금 움직임이 커피 프랜차이즈가 이 또 가격을 올릴 조짐이 있어요. 왜냐? 카페 라떼에 뭐 들어갑니까? 우유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줄줄이 또 가격 인상이, 먹거리 가격 인상이 예정돼 있어요. 예, 또 뿐만 아니라 라면 값도 오른다면서요. 라면까지. 네, 이게 이제 라면까지인데 P사의 컵라면 제품입니다. 지금 9.5% 거의 10% 가격을 이제 인상을 한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선두주자 업체 이제 뭐 빅3는 안 올린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같은 추세로는 언제 또 뭐 올릴지 모릅니다. 늘 말하는 거 원재료, 재료비 부담,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그래서 우리는 올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해명을 하고는 있는데 이래저래 우리 가게 뭐 진짜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는 이슈 오늘은 뭔가요? 네, 고용에 대한 문제인데요. 뭐 최근 고용 쇼크 가장 많이 타격을 받은 것이 40, 50 세대라고 합니다. 뭐 40, 50 세대 최근 1년 새 뭐 6만 명, 7만 명이 일자리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데요. 이 위기의 40대, 50대 이야기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5년째 한식당을 운영하는 52살 김영순 씨는 올해가 가장 큰 위기라고 말합니다. 불황으로 손님이 뚝 끊긴 데다 재료비와 인건비가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식당을 열 때부터 함께한 정든 40대, 50대 주방 직원들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분백씩 차이 나는 거. 내일이고 걱정이에요, 진짜. 우리는 생계가 딸려 있어서 대기업처럼 문 닫고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지난달 취업자 수는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등 자영업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는데요. 특히 40대와 50대가 많이 하는 업종입니다. 40대 취업자 수는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고 50대 취업자 수도 거의 늘지 않아 고용 한파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2005년 이후 최악을 기록한 실업률도 특히 40대와 50대에서 크게 높아졌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에 힘입어 증가세를 보이던 직원 있는 자영업자 수도 지난달에는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40대, 50대 자영업자들의 위기라는 진단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저임금이나 여러 다른 정책 효과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이나 주 52시간 근로 같은 것들도 사실은 산업별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 거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도 출근길에서 자영업자 감소를 언급하며 일자리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김남준입니다. 주부들을 위한 안짜배기 생활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살림구단 엄지척 시간입니다. 오늘도 살림의 지혜를 위해서 토니오 셰프와 함께 나오셨고요. 와우. 방송인 장미아 씨가 이 시간에 처음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장미아입니다. 여기가 원래 이경 씨 자리였는데. 오늘은 이분이 필요하시다면서요? 네. 아니, 제가 오늘은 장미아 씨가 나온다고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왜요? 오늘은 저에게 이분이 꼭 필요합니다. 이경 씨가 들으면 서운해하시겠다. 아니, 안 서운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좋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결혼은 일륜지 대사지만 사실 일년지 대사가 따로 있거든요. 주부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예쁜 이희경 씨보단 제가 조금 더 잘 녹여낼 것 같으니까 오늘 토니 오가 아주 편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쪽에는 아무래도 고수가 아닐까 싶어요. 자, 우리 집은 뭐 이거 상상도 못합니다. 바로 뭐냐? 그렇죠. 김장.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김씨인데. 김장은 상상도 못해요. 아유, 내가 장씨인데. 너무 어려워. 그러네, 김장. 너무 어려워. 집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아요. 일단 오늘의 주제부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살림구단 엄지척 오늘의 주제는 맛있는 월동 김장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동을 준비할 때 김장은 필수인데 그렇죠.
어느 순간부터는 사실 김장할 생각을 못 하고 사다 먹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왜냐면 이게 야 이거 어떻게 해 진짜 난감하잖아요. 과정이 너무 많고. 저도 매년 고민하는데 그래도 하긴 하세요? 그럼요. 아, 진짜 잘 모셨네. 주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좀 하루 힘들더라도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1년이 편안하다 생각해서 해놓으면 편안하고 깔끔하고 맛있고 뭐 그냥 그래요. 야, 이희경 씨 어쩔 수 없네요. 쭉 쉬라 그래. 이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 쭉 쉬라 그래.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김장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김장을 하려면은 배추를 골라야 되잖아요. 사실 모든 선생님 제가 보면 모든 요리의 기본은 재료가 중요한 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더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동네 아주머니 23분께 여쭤봤습니다. 왜 23명이죠, 하필? 저 두 분은 놀러 가셨더라고. 23분 계시길래. 가장 중요한 게 배추를 잘 골라야 돼요. 진짜 배추가 맛이 없으면 아무리 양념을 잘해도 맛이 없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배추 고를 때 그냥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속이 꽉 차고 줄기 튼튼하고. 그거는 남자 고를 때. 속이 꽉 찬 남자 99.9. 그거는 남자 고를 때고. 이 배추 고를 때는 속이 너무 꽉 차면 안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지만 또 너무 커도 너무 작아도 안 되고 알맞은 사이즈의 속은 꽉 차지 않고 그다음에 들었을 때 그렇지만 무게는 있고 그다음에 줄기가 너무 두껍지 않고 23분이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맞아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네, 배추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속이 꽉 차 있으면 양념이 잘 배지 않아서 너무 촘촘하니까 오히려 맛이 없어요. 그럼 그건 양배추네. 그렇죠. 그냥 양배추 생각해. 양배추는 진짜 우리가 양념을 어떻게 넣으려고 해도 못 넣잖아요. 네, 맞아요. 23분 내가 그냥 여쭤본 게 아니라니까. 오늘은 제가 그래서 장미아 씨가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네요. 이 지식 말고도요. 그러니까 주변의 그 정보 말고도 오늘 손맛까지도 제가 필요합니다. 와우. 그러면 잠깐만요. 오늘 토니오 셰프는 옆에서 거들 뿐? 그럴까요? 정식 요리사는 오늘 장미아 씨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돈 드리게 하겠어요. 자, 뭔가 우리가 모르는 노하우가 있겠죠. 근데 김장하면 저는 항상 약간 딜레마에 빠지는 게 뭐예요? 왜 우리는 꼭 똑같은 것만 하는가? 사실 뭐 배추김치, 그죠? 기본으로 하고 동치미도 그래요. 그다음에 내가 컨디션이 나쁘면 갓김치 빼고 좋으면 갓김치 넣고 파김치 하나 더 하고 이런 식인데 혹시 그거 말고 조금 김장의 묘미를 더할 수 있는 새로운 재료. 뭘 없을까? 더군다나 이번에 재료값이 비싸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또 제가 그냥 나왔겠어요. 그렇죠. 네, 일은 하고 가야죠. 뭔가 가져가셔야죠. 그럼요. 제가 오늘은요, 여러분들 요즘에 비싸잖아요. 무, 배추 뭐 비싸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그 재료들 말고 제가 오늘 간편하고 그리고 아주 간편하고 좀 입맛 돋을 수 있는 그리고 맛있게 독특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김장김치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그게 뭔지 한번 또 공개를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 첫 번째 좀 독특한 식재료. 자, 보여주세요. 이게 뭐예요? 깍두기야? 뭐야 이게? 깍두기 아니에요? 그러게 뭐죠? 맞아요. 네. 배 깍두기예요? 네, 맞습니다. 무가 아니고? 배로 깍두기를 해요? 아까 제가 배를 살짝 깜빡하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 무나 배추 말고도 배를 이용해서 깍두기를 만들어 드시면요 좀 더 색다르고 아주 즐거운 맛으로 또 김장김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다른 과일은 좀 그럴 것 같긴 한데 배는 뭐 그렇게 독특한 향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서도 달콤한 맛이니까. 너무 잘 된 게 제가 얼마 전에 배 한 박스를 선물 받았는데 남아요. 배가 무보다 맛이 없어. 과일은 맛이 없으면 답이 없어요. 무는 뭐 어떻게 해서라도 먹는데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딱 말씀하시니까 맛없는 배로 해도 괜찮지요? 되려 그게 좋을 때도 있습니다. 식감이 좋게 될 때. 배에 단맛이 들어가 있을 때는 바로 담가서 드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렇게 조금 단맛이 좀 덜하다 이런 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두고 먹어도 되는 정도로 오히려 더 좋은 식재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맛없는 배는 다 이리로 와라. 그러네요. 자, 뭐 배를 일부러 살 것까지 없겠지만 집에 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한번 배 깍두기를 만들어 보는 것도 사실 별미일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겉절이 하듯이, 그죠? 자, 배는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일단은요, 배는 이렇게 나박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나박썰기. 좀 네모나게. 배를 두껍게 썰어주시면 이게 배 좋아하신다고 두껍게 썰시면 안 돼요. 그래요? 깍두기는 좀 두껍게 썰잖아요. 안 돼요. 왜냐하면 두꺼운 배로 깍두기를 담게 되면요, 이 단맛이 씹었을 때
뿜어져 나와서 오히려 고춧가루랑 좀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단맛을 잘 느낄 수 이게 있게 포인트네. 좀 얇게 포인트예요. 나박썰기를 해라. 맞아. 이게 두께에 따라서 요리를 보면 맛이 확 달라져요. 맞아. 근데 얘는 너무 두껍게 썰지 말아라. 배 하나 드세요. 일단 어디 혜정 씨 안 주시고. 일단 배는 양보할게요. 그냥 장명아 씨 집에 있는 그 배인가요? 그 배를 가져오셨나 보다. 그렇게 달지는 않네. 요 정도 배가 딱 좋고요. 아주 단맛이 강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아주 또 시지도 않습니다. 너무 달아도 그럴 것 같아. 깍두기는. 단맛이 강한 거 그냥 먹으면 좋죠. 그럼요. 근데 이 백깍두기를 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과정이 하나 더 있어요. 뭐가요? 뭐냐면 단촛물 만들기입니다. 단촛물. 사실 초밥할 때 사용하죠. 설탕하고 식초 섞어가지고 소금 좀 넣고. 네네. 그런데 오늘은 이 단촛물에 배를 살짝 담가줄 거예요. 그러면 단맛도 부드럽게 더 퍼지고요. 그리고 아삭한 식감까지 살아서 더 좋습니다. 그럼 단촛물은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소금, 식초, 설탕 이렇게 넣으면 돼요? 아니요, 무슨 소리세요? 아니에요? 뭔가 좀 다른 걸 것 같아요. 표정이 나를 뭘로 보고 이런 표정이었는데. 내가 괜히 나온 줄 알아? 그러면 주부님들이 실망하세요. 아니 토니오 레시피 보고 만들었는데 똑같아 남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또 비법이 있나요? 준비한 비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비법 한번 볼까요? 네. 자, 열어주세요. 짜잔. 레몬 아닙니까? 레몬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식초 대신 레몬을 넣나요? 네. 식초 대신이요. 이 대형 마트에 가시면 사실 레몬 하나에 870원 정도면 사세요. 네. 뭐 비싼 데는 900원까지 한 데도 있는데 한 번 사시면은 배를 한 10개, 20개까지도 묻혀줄 수가 있어요. 레몬 하나에? 효율적이네. 네네네. 효율적이에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 단촛물을 만드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굉장히 그 김장을 하는 데 있어서 열의를 가지고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안경을 끼고 왔어요. 그러네요. 지금 알았어요. 뭐가 달라졌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랬군요. 안경 매일 꼈는데요. 아무튼 동그란 안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단촛물 넣음으로 인해서 배가 약간 색깔 변하는 것도 막아주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갈변도 막아주죠. 그런 효과도 사과나 있고. 배가 색이 변하더라고요. 그렇죠. 역시 깎아놓으면. 진정한 주부 구단이에요. 나 큰일 났네. 딴 방송 못 나가겠네. 여기 설탕도 넣어주시고요. 설탕을 넣고 그리고 그다음에 소금 살짝. 소금이 아삭한 맛을 좀 살려줍니다. 소금은 설탕보다는 적게 들어갔네요. 물은 약간 미지근한 물이 더 잘 녹겠죠. 물은 아니요. 찬물로 하세요. 찬물로 해야 돼요. 미지근한 물 하면 배가 익을까요? 저 별로 추천 안 합니다. 기분이 그런 거 있잖아요. 미지근한 물로 하면 뭔가 저 음식도 미지근해지지 않을까? 아니 왜냐면 저게 잘 녹으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건데. 그다음에 이제 레몬 껍질도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레몬즙에서는 레몬의 신맛을 냅니다. 그런데 이 레몬의 향은 바로 레몬 껍질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같이 넣어주시고 배를 담궈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짠 거예요? 얘를요? 짠 건 아니고 레몬즙은 짠 거고요. 레몬 껍질은 살짝 노란 부분만. 살짝 벗겨서 벗겨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단촛물을 만든 거죠. 만들었으면 여기에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에 레몬 껍질도 같이 넣고. 색깔 이쁜데요? 근데 나중에 이걸 쓰진 않습니다. 쓰진 않아요. 다시 건져낼 거예요. 근데 담가두는 동안은 같이 있어라. 이렇게 해서 보통은 30분 정도 담가주는 게 좋아요. 짧게는 15분 정도는 꼭 담가주는 게 좋은데요. 전 좀 미리 담가왔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재료 저희 손질하면 되죠. 네네네. 그렇죠. 그러네요. 재료 손질을 제가 다 해와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양념 양념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양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양념 또 따로 만들면 귀찮잖아요. 귀찮죠. 그냥 바로 여기다 할게요. 역시 주부의 마음을 알아. 설거지거리 넣는 거 싫거든요. 맞아. 그건 그래요. 어느 정도 담궈놨다가 단촛물에다가. 설거지 싫어서 음식 안 한다는 분들도 있어. 화장실 가기 싫어서 밥 안 먹는 거랑 똑같은 거죠. 뭐 비슷하긴 한데 그건 안 할 수 없지만 이건 안 해도 되니까. 자, 요거 좀 치워주시겠어요? 자, 레몬 껍질 살짝 건져주시고요. 왜냐면은 이게 설거지 하다가 보면은 요리하기 전부터 설거지가 많이 나오면 요리하기 전부터 지치거든요. 힘들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양념이 들어가야겠네요. 양념제를 넣어주는 겁니다. 자, 이제 역시 고춧가루. 아까부터 그냥 매캐한 냄새가 나는 게 우리 앞에 고춧가루가 잔뜩 있어가지고. 고춧가루 뿌려주시고요. 색깔 좋네요. 고춧가루. 태양초인가? 국내산 고춧가루입니다. 양념을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재료에 올리고 계시네요. 이렇게 해서 가볍게 버무려 드시는 거예요. 겉절이처럼. 그리고 그다음에 생강, 다진 마늘입니다. 다진 마늘.
아니 보통은 양념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버무려서 넣는 게 그쵸. 사실은 좀 은근하게 깊은 맛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따로따로 양념을 넣어서 무쳐도 이게 그런 맛이 날까요? 네. 나죠. 나요? 당연히 나죠. 그리고 이 백각두기 같은 경우에는 숙성을 너무 오래 시키시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으니까 짓물러지죠. 그때. 그러니까 겉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멸치 액젓 약간. 멸치 액젓. 들어가는 재료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통깨. 자, 오늘 요 백각두기에서는 배에 좀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뭐 실부추 같은 거 살짝. 색깔도 좋고 향도 좋고. 살짝 이거 버무려 주시는 거. 네. 조물조물. 야, 아니 뭔가. 맛있겠다. 그죠. 네, 벌써 맛있겠는데요. 아니 이게. 이렇게 해서 싹 먹으면요 예술이에요. 배를 무쳐 먹는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그리고 배가 부서지지 않게 이게 살콤살콤. 얘는 왠지 밥하고도 잘 어울리지만 다른 요리하고도 참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하죠. 그냥 안주로 먹어도 되겠는데요? 그죠? 뭐 하나 추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곁들여서 먹을 수 있는 메인 요리. 메인 술을 말고요? 술 말고. 네, 메인 술 말고요. 술은 막걸리 좀 추천해 드리고요. 막걸리. 메인 요리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카레 같은 거에 드셔도 맛있게 옆에다가. 네네네네. 미역국이나 묵국이랑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김치 대신에 가볍게 좀 먹고 싶을 때 백각두기 괜찮겠네요. 그럴 때 괜찮을 것 같고 장갑 끼고 있네. 지금. 색깔 이쁘게 버무려졌죠? 고춧가루만 뿌렸는데. 빛깔 너무 좋아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노란색 액체는 뭔가요? 이거는 아직 공개 안 할 거예요. 그거는 조금 있다가. 왜 앞서가죠? 갑자기? 문득 궁금해서. 왠지 갑자기 함께 넣으실 것 같았는데. 앞서감을 왜 오늘? 어때요? 맛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어머, 어쩜 이렇게 아삭아삭하고 그러면서도 시원한 맛이 들고 그러면서도 달달하고 어머나 완벽한 것 같아요. 저도. 너무 맛있어. 어머, 둘이 그런 사이였어요? 자, 어머나. 괜찮죠? 네. 거기다가 그러네. 실부추 약간 씹히니까 또 훨씬 풍미가 있고. 이 사실 괜찮은데요? 맛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고요. 네, 맛있어요. 물을 대신할 수 있는 재료 중에는 거의 최고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네. 그리고 보통 저희가 정해진 그 무의 어떤 시원한 김치만 드셔왔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배로 한번 깍두기 간편하게 담가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밥도둑이 따로 없을 겁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해플 것 같아. 해플 것 같아. 너무 맛있어요. 네, 맛있으니까 그냥 한 끼에 다 끝내버리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그래도 이 배 대신에 정도는 사과해도 괜찮을까? 사과? 사과 어떨까요? 사과는 배가 낫죠. 배가 시원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장면 선생님이 사과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배를 배로 하는 좋아하는데 걸로. 맛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미역국이 좋다 그랬잖아요. 곁들여 먹기. 약간 제가 지금 감기 기운이 있거든요. 이렇게 기운 없고 막 이럴 때 뭔가 이렇게 먹고 싶을 때 그때 입맛을 살짝 돋을 수 있는 요거 괜찮은데 밥반찬으로. 너무 맛있어요. 좋네요. 예. 네, 자 그럼 배 깍두기 레시피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간단합니다. 확인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배 깍두기 아주 뭐 심플하면서도 맛있게 완성! 월동 준비 하나 했어요. 그러니까요. 자, 이제 진짜 많은 주부들의 고민 바로 배추김치! 진짜 큰 대야가 나왔습니다. 보기만 해도 그냥 나는 가슴이 쿵하네요. 아니, 저희 그 김현웅의 굿모닝이 저를 그냥 보내지 않아요. 사실 작은 유리볼에 하려고 했거든요. 이렇게 큰. 그러면은 김장하는 느낌이 안 살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큰 대야 옆에서 다 이렇게 둥글게 앉아가지고. 김장 안 하는 애들이 저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구경만 하지만. 여름에는 여기다가 애 씻기고 겨울에는 씻어갖고 여기다 이제 배추 버무리고. 진짜 다목적이다, 다목적. 당연하죠. 아니 근데 생방 중에 김치를 담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맞아요. 뭐 못하겠어요, 제가? 그러면 토니 온대. 자, 빨리 한번 해보죠. 자, 일단은 여기 큰 대에다가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김치를 할 때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게 뭘까요? 배추죠. 배추는 배추 절이는 거는 요즘에
또 많이 판매하는 것들이 있어요. 절임 배추를. 절임 배추를 판매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배추는 절임 배추라고 앞에 보시면 절임 배추. 준비를 했습니다. 절여놓은 거. 그다음에는 뭐 김치 속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속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요즘 속도 팔던데. 그럴 거면 사 먹지 뭐. 그럴 거면 사 먹지. 아니 나는 절임 배추를 샀다고 하길래 나 속까지 사면 어때요? 이런 얘기 했을 뿐인데. 그러면 완성품을 사야 되죠. 자, 우리 속을 그럼 만들어 볼 건가요? 네, 속을 한번 만들어 보죠. 먼저 고춧가루 주세요. 고춧가루. 역시 고춧가루. 고춧가루 진짜 좋은 고춧가루인가 봐요. 빛깔도 좋고. 이 고춧가루 그냥. 야. 엄청 들어가네. 사실 또 김장 하면은 또 톤이 오거든요. 잠깐만요. 오늘은 무엇보다 기대가 되는 게 이거 배추 다 담글 거 아니에요. 네네네. 김장 그죠? 집에 갖고 가려고? 이거 어차피 끝나고 나면 뭐 갈 데 없잖아.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저기 방송만 합시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넣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팁이 하나가 들어가요. 아, 그래요? 또 뭘까요? 네. 이 고춧가루를 넣고 다른 재료들을 그냥 넣어야 될까요? 아니면 고춧가루에 뭔가를 잡아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육수 넣어서 좀 불려야 되죠. 맞습니다. 네. 이 고춧가루는 그냥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요. 육수를 넣고 불려주셔야 돼요. 육수를 많이 끓이실 텐데. 잠깐 제가. 선생님, 이거 육수. 지금 이거 한 배추 몇 포기 기준이에요? 요 정도 되시면은 좀 연하게 묻히시면 제가 볼 때 한 10포기도 가능해요. 지금 한 요거 7포기 가지고는 한 3, 4포기, 4포기, 5포기 정도 저희가 한 할 수 2포기 있습니다. 정도 그죠? 해볼 거고요. 뭐 속은 넉넉하게 하면 좋잖아요. 그럼요. 그죠? 자, 이렇게 남으면 냉동실 넣었다가 다음에 무쳐 먹을 때 쓰면 또 좋더라고요. 그쵸. 고춧가루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육수에도 또 비결이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죠? 있죠. 해물 육수에는요. 여기 다시마 넣고, 그 다음에 양파 넣고, 그 다음에 여기를 잡아주셔야 돼요, 감독님. 다시마, 양파, 멸치. 그 정도는 우리가 뭐 보통 넣는데 통째로 그냥 숭덩숭덩 넣어주세요. 새우. 근데 오늘은 또 보리새우까지 하셨어요. 자, 보리새우까지 넣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뭐 하나가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하죠.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아시는 건데 여기 한 가지 재료가 더 들어갑니다. 뭘까요? 뭘까요? 맞춰봅시다. 물이냐고요? 아닙니다. 물 아니에요. 물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과연 뭘까요? 공개해 주세요. 짜잔. 이거 대가리. 네. 이거 무슨 대가리인가요? 북어머리입니다. 북어. 북어 대가리 너무 시원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요즘엔 친절하게도 이렇게 북어머리를 팔아요. 북어머리 팔아요? 이렇게 북어머리를 넣고 육수를 만들어 주시면요. 시원한 맛에 훨씬 시원하고 맛있겠네요. 육수가 완성이 됩니다. 한 얼마 정도 우려내면 될까요? 그거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그렇죠. 사실 아까도 물어보셨잖아요. 도대체 육수를 얼마나 우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오래 우리면 써질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알아요? 야, 대단한데요. 이제 갈 때가 됐어. 자, 여기서 쓴맛을 내는 건 다시마입니다. 그렇죠. 다시마는 처음에 끓어오른 뒤에 3, 4분 안에 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재료들을 넣어주시고 끓여주시는데 이렇게 했을 때 한 20분 정도가 최소예요. 최소? 네네네네. 그럼 최대는? 최대는 저는 이거를 1시간 반 정도까지 끓여봤는데 그러면 좀 군내가 나요. 너무 오래 끓이면. 너무 오래 끓이면. 그러면 20분 정도 지나서 한 1시간 전에는 끝내야겠네요. 그럼요. 30분 정도 끓이고. 또 이렇게 가족을 너무 사랑한다고 또 하루 왼종일 끓이시면 끓이면 이제 곰탕도 아니고. 자고 일어나죠. 그러니까. 근데 이쯤에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잖아요. 북어 대가리 넣는데 마침 우리 집엔 또 코다리 대가리가 있네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괜찮을까요? 코다리 대가리 아주 좋습니다. 괜찮아요? 코다리 머리 너무 좋고요. 그리고 코다리 머리뿐만이 아니라 갈치 머리를 넣어서 시원하게 국물 맛을 내실 수가 있어요. 어머, 우리 집엔 돼지 머리가 있는데 그건 안 되죠. 돼지 머리는 그냥 드십시오. 생선 위주. 생선 머리, 생선 대가리로 그리고 새우 껍질도 가능하고. 새우 껍질. 구수하겠네. 껍질이요. 구수하겠어. 자, 그래서 옆에가 다 끓여놓은 건가요? 네네, 이렇게 해서 끓여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제가 끓여온 거를 아까 요거구나. 수혜정 씨가 물어봤던 거. 이렇게 색깔이 나오네. 이게 색깔이 참 고와서 궁금했거든요. 그죠? 수혜정 씨는 그게 뱃물인 줄 알았대, 배. 진짜요? 그래서 아까 물어본 거였어요. 배즙 같아 보여요. 참 역시 실망시키지 않아요. 그래요. 자, 역시 순수해요. 네네, 배즙이 아니라 육수입니다. 육수. 우리 특별히 오늘 북어 대가리 넣고. 냄새가 어때요? 어떨까요? 진하죠.
좋다. 좋죠. 네. 그걸 그냥 고춧가루에다가 풀어요? 네네. 그렇죠. 이렇게. 어디다 딴 데다 풀어드려요? 속 풀어드려요? 속도 한 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육수 내서 뭐든지 해서 먹어도 맛있겠어요. 그러니까. 육수 기반하면 이거 뭐 해장국 끓여도 되고 여러 군데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육수를 이렇게 살짝 고춧가루를 불려주시는 거예요. 시대. 네네. 그런데 이렇게 고춧가루를 불려주실 때 저는 조금 이제 육수가 식었는데요. 사실은 좀 따뜻한 육수로 불려주시는 게 오히려. 그러면 그렇죠. 어차피 불리는 거니까. 그리고 풋내가 그래야 날아가요. 좀 따뜻해야. 네네네. 그러니까 육수를 굳이 식힐 필요가 없이, 그죠? 또 너무 뜨겁게 하면 손이 뜨거우니까. 이렇게 식혀서, 그죠? 그렇죠. 손 너무 뜨거우면 익히면 안 되잖아. 약간은 따뜻한 정도의. 그렇죠. 그 정도로. 손까지 반죽됩니다. 그렇죠. 저희 그리고 나머지 재료. 자, 여기 전달해 드릴게요. 와, 들고 오세요. 그냥 다 들고 계신다고? 다양한 재료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씩. 뭐예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배즙입니다. 배즙을 쓰긴 쓰네요? 배즙을 쓰긴 써요. 네. 네네네. 근데 배즙이 엄청 진해. 네, 좀 진한 배즙을 준비를 했어요. 배즙을 좀 넣어주시고요. 보통 배즙이 좀 어려워서 우리는 배를 갈아서 넣죠. 그죠? 보통 할 때. 배즙 들어가고. 배즙을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얘는 그것도 비슷한 색깔? 네? 액젓이에요, 액젓. 네. 자, 액젓을 넣었고요. 선생님은 무슨 액젓 넣으세요? 저는 까나리? 멸치 액젓 그냥 넣어요. 멸치 액젓? 까나리 액젓도 넣기도 하는데 오늘은 멸치 액젓을 간편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집마다 넣는 게 또 어떤 집은 또 반반 섞어서 매실청. 매실청. 오 셰프님 양념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정이죠? 그럼 이게 되는 거는 별로 어려움 없죠? 어려움 없습니다. 우리가 7분 남았거든요. 그래요? 우리 다진 마늘 미리 알려드려야. 네, 다진 마늘. 오늘 또 빠르게 생강. 야, 이거 그다음에 지금 물론 재료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멸치 액젓입니다. 야, 김장 담그는데 지금 거의 한 10분 만에 담그는 것 같아요. 멸치 액젓은 원래 다져서 넣어주세요. 짠 다음에. 근데 사실 다지면 깔끔한 맛, 통째로 넣으면 씹는 맛. 저는 통째로 넣는 것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그래도 깔끔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다져서 넣으면 더 좋다. 그리고 썰어놓은 재료들. 파. 어떤 것부터 넣을까요? 미나리부터 넣죠. 미나리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파 넣을까요, 그러면? 그다음에 쪽파 넣어주시고요. 한 입 크기로 미리 대파는 좀 그렇겠죠? 대파는 쪽파가 되죠? 그리고 무까지. 김현욱 씨에게는 가끔 무시해도 괜찮아요. 아니 궁금한 것들이니까 집에 이제 대파가 있고 쪽파가 없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자, 이렇게 무 이제 채 썬 거. 채 썬 거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버무려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속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지금 육수예요. 육수. 그렇죠. 오늘 포인트는 육수. 북어 대가리가 들어간 육수. 그렇죠. 이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가 있어요. 뭔데? 장미화 씨의 손맛. 아이고. 지금이죠. 지금 장미화 씨는 안 하고 있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우리 동네 23분을 모셔올 걸 그랬어요. 사실 손맛 때문에 불렀는데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있어요. 입으로만 지금. 네네. 똑똑하신 거죠? 자, 배추 속을 만들어 주십니다. 옆에서 이렇게 입으로만 다 하면서 남편이 하게 하는 것도 요령입니다. 그럼요. 본인은 코치만 하고. 역시 언제나 일하는 건 제 몫이네요. 자, 그리고 배추 주십시오. 절인 배추. 아유, 여기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장미아 씨 손맛. 아이고야. 시간 없어요. 지금 한 30초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30초 할 건 뭐 하려고 할까 싶기도 하고. 자, 일단 장갑을. 자, 저도 도와드릴게요. 여기 배추 잘 절이고 이 절이는 거는 뭐 그냥 절인 배추를 사도 된다고 했지만 집에서 절일 때도 이게 요령은 좀 있겠죠. 말로라도 알려주시면. 절인 배추 그냥 특별한 요령이 있을까요? 손 넣는 거? 네, 한 몇 시간 정도 담그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김장 담그러 되게 많이 다녔거든요. 모 프로그램에서 또 김장 포항에 김치 담그러 가고 그런데 김 속을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맞아요. 적당히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양념을 조금 골고루 묻혀가면서 해야 되죠. 그렇죠. 어쩔 때는 또 맞아요. 그리고 이게요 같은 양을 넣으면 저도 잠깐 해봐서 아는데 줄기 부분은 싱겁고 잎 부분은 짜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여기 속을 좀 이렇게 바르고 그다음에 넣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그래야 좀 골고루 바르고 넣는 거는 줄기 부분에 넣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또 요령이 있네요. 아유, 주부님들은 다 아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저도 진짜 이렇게 빨리 김장해보기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나 마치 군대 온 것 같아, 지금. 엄청 빨라. 이렇게 하면 김장이 그렇게 두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요. 어렵지 않습니다. 100포기 해봐. 그렇지. 포기수가 문제네. 그럼 지금 한두 포기 우리 좀 쉽게 해도. 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사실 우리 김장하면요. 주부님들이 이 김치도 신경 쓰시지만 오히려 수육에 신경 쓰시는 분들이 더 많아. 그럼 김장하는 날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수육이니까. 그리고 남편이 오면 김장김치 다 됐어? 이런 거보다 수육도 같이 했어? 이 질문을 더 많이 해요. 수육. 이거 또 집에 삶아야 되나요? 이거 삶는데요. 그냥 삶는 게 아니에요. 뜨거운 물에 잠깐 담가서 핏물 뺀 돼지고기를요. 어떻게? 팬에 한번 살짝 구워줘야 되는데요. 아니, 어차피 삶는데 구워요? 그럼요. 그러면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고 조금 더 맛있게 요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그럼 굽는 게 오늘의 또 수육의 포인트네요? 그럼요. 보통은 그냥 끓는 물에다 넣고 삶기 그렇죠. 마련인데. 된장 넣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네. 네. 자, 기름 살짝 둘러주시고요. 기름 기름에다 살짝 심지어? 그럼요. 예. 자, 돼지고기 수육은 어디 부분이 좋아요? 수육은 그냥 여러분 원하시는 데 쓰시면 돼요. 저는 등심 쓸 때도 있고요. 앞다리 아니면 앞다리살 쓰셔도 되고 하는데 보통은 앞다리살로 많이 해 드시죠. 앞다리살이 좀 맛있는 부위이긴 한데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렇게만 드시면 어떤 부위를 쓰셔도 부드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부위 아무거나 골라서 일단 구워라. 이렇게 구워주십시오. 나 이런 건 처음 보네. 엄청 통으로 다 넣어가지고. 구워지는 동안 수육 삶은 물에 간 먼저 할까요? 뭘 넣는지가 중요하죠, 이게. 육수를 우려줄 건데요. 통무. 그리고 아까처럼 아까 우리 육수 만들듯이. 근데 거기에 이제 배가 들어가는 게 좀 다르고. 이번에 김현욱 씨 좋아하는 거 대파 들어가네. 대파. 참 좋아해요. 대파. 자, 그다음에 월계수잎. 요거는 생강입니다. 생강. 근데 무슨 약재도 하나 있어요. 감초예요. 감초. 감칠맛을 내주는 감초. 몸에 다 들어가네요. 그리고 간장을 살짝 넣으면 양념이 싹 되겠죠. 간장을 미리. 저는 여태 된장만 넣었었는데. 된장 넣고. 그리고 여기 비법 하나 들어가나요? 당연하죠. 비법 들어갑니까? 자, 비법 뭐죠? 비법 공개합니다. 여기에 또 어떤 비법이 들어갈까요? 또 뭐가 있죠? 이게 뭐죠? 가루인가요? 보이차 가루입니다. 보이차 가루. 이 누린내 잡는데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이 보이차인데요. 커피처럼 보였어요. 커피 아니에요. 보이차예요. 상상도 못했어요. 진하죠? 여기에 수육을 삶아주시면 여러분들 특별한 비법 없이도 고기를 아주 부드럽게 삶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차 가루를 넣는 게 비법이었네요. 이게 잡내를 잡아줄 것 같아, 그죠? 네, 그럼요. 차가. 그러면 이쯤에서 또 하나 질문이 보이차 괜찮으면 사실 보이차보다 우리 집은 녹차가 더 많거든요. 그럼 녹차가루는 어떠냐? 이런 질문 들어갑니다. 이 녹차가루도 좋은데 이렇게 하셔도 돼요. 티백. 녹차 티백으로 우린 물을 살짝 내주셔도 됩니다. 티백을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렇죠. 한 3-4개 정도. 훨씬 깔끔하겠어요. 그렇죠. 지금 보이차 사실 가루도 보이차 티백으로 하면 더 깔끔은 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기도 한데 보이차 가루도 나름대로 깊은 맛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가루를 넣습니다. 고기는 어느 정도나 익혀요? 고기 제가 잘 익히는 건 아니죠? 고기 한번 살짝 뒤집어 줄게요. 둘, 셋. 자, 어느 정도나 익혀야 되지? 약간 노릇스름하게. 겉면이 노릇노릇해. 겉면만. 어차피 익힐 거니까 물에 들어가서. 이거 고기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겉면만 익히는 거죠? 겉면만 익히시면 됩니다. 냄새가 참 좋은데요, 지금? 그냥 드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워준 고기를 끓는 물에 이제 빠뜨리는 거예요. 넣어주십니다. 입수. 이제 육수가 조금씩 끓기 시작하네요. 이거 어느 정도나 끓여야 될까요? 이렇게 해서 최소 30분 정도 끓여주시면 됩니다. 30분 만에 다 익어요? 네, 다 익어요. 그럴 때 약간 익혔고. 최대 1시간 정도까지 끓여주시면 되고요. 더 오래 끓이면 어떤 사태가 일어나나요? 더 오래 끓이면 수분을 오히려 잃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질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만 끓여주시고요. 한 가지 더 좋은 방법은 살짝 삶는 거 대신에 한약재를 깔고 쪄주셔도 고기를 부들부들하게 익히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물에 잠그지 말고 쪄라. 밑에 대신 근데 한약재를 깔면 향도 올라오고 몸에도 좋고. 그렇죠. 그렇군요. 기가 막히네요. 역시 토니 오야. 마지막에 딱 한 방 또 찔러주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월동 준비 꿀팁을 대방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배 깍두기부터 그렇죠. 그렇게 어려워하는 그러니까. 김장
그 다음에 수육까지. 이렇게 한 상이 차려졌는데. 굽다가 넣은 거 아주 그렇죠. 인상적이었어요. 예. 자, 이런 것들 잘 기억하셔서 올해 김장은 찡그리면서 하지 마시고 맞아요. 좀 즐겁게 가족끼리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외에 레시피는요, 저 홈페이지에 오시면 다 이렇게 다 소개가 돼 있으니까 예. 다시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난 겨울 유독 추웠다는 거 기억하실 텐데요. 네. 올 겨울도 지난 겨울 못지않게 추울 거라는 예상 때문에 다들 걱정하고 계시죠? 맞아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네. 텐데요. 이 추위가 또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겨울이 다가올수록 고민만 늘어난다는 주부. 이토록 한숨을 쉬는 이유는 다름 아닌 난방비 때문이라고요. 지난 겨울에 유난히 추웠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번 겨울에는 조금 철저히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산림 구단으로 소문난 이날의 주부. 바람이 잘 들어오는 곳을 찾아 특별 조치를 내립니다. 먼저 보온재를 이용해서요. 창문에 붙여서 난방 효과를 좀 얻을까 하고요. 단열재를 창문에 꼼꼼히 붙여 틈새 바람을 막아주고요. 이거는 다 쓴 물티슈인데요. 이거 캡을 띄어서 재사용해서 콘센트에다가 바람막이로 붙여줄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콘센트에서도 외부 바람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 쓴 물티슈 뚜껑으로 콘센트 구멍을 막아주면 찬바람을 막을 수 있다네요. 근데 이렇게 해도 올해는 유난히 추울 거라고 이게 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수도 동파나 계량기 동파가 걱정이에요. 추운 겨울이면 어김없이 발생하는 동파 사고. 특히 지난 겨울 한파로 인한 동파 피해도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이때 비장하게 걸어오는 한 남자. 뭐하러 오신 거예요? 예, 겨울철 대비해서 동파 방지 하러 왔습니다. 동파 방지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소방배관인데 이소방배관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이제 습식으로 물이 들어있다 보니까 겨울철에는 거의 100% 동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관이 밖으로 나와 있는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추운 겨울 배관이 동파될 확률이 더 높다는 사실. 이렇게 겨울이 오기 전 동파 방지 시스템을 설치해 놓으면 겨울에 불편함을 겪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데 설마 설치가 벌써 다 끝난 거예요? 예, 다 끝났습니다. 이거 하나로 올겨울 동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작은 것 하나로 동파 방지를 할 수 있다고요? 예, 기존의 동파 방지 시스템은 원래는 열선으로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이 열선이 배관을 데우면서 이제 동파 방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가장 큰 단점은 그 열선이 닿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파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열선을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감게 됩니다. 나선형으로 감다 보면 겹치는 부분에서 발열점이 높아지는 거죠. 거기서 이제 화재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동파 방지를 위해 연결해 놓은 열선이 때론 대형 화재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를 막을 방법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요즘에는 기존 열선 방식의 단점을 보완한 메탈로 된 히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열선은 배관을 데우는 방식이라면 이 메탈 히터는 배관 내부에 있는 유체, 즉 물을 데우는 방식입니다. 금속 히터는 배관에 있는 물을 데워주는 것으로 배관의 위치에 따라 온도가 조절되는 방식인데요. 배관 전체를 휘감아 관을 데우는 기존의 열선 방식은 설치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반면 금속 히터의 경우 배관 중간중간에 설치해주면 된다고 하네요. 게다가 작동이 잘 되고 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요. 설치 방법이 간단한 만큼 공사 비용은 절감하고 관리는 수월하게 할 수 있겠죠? 게다가 화재 위험까지 줄일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삼조. 겨울철에 동파 방지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배관에 동파가 생겨서 이제 수송 피해가 생기는 것도 생기는 거지만 배관에 동파가 되면은 이 스프링클러도 이 배관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기 쉬운 겨울철에는 무엇보다 화재 예방이 중요한데요.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초기 진압을 할 수 있도록 건물 내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의무.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잘 되는지 점검해보는 것도 매우 큰 도움이 된다고요. 올겨울을 안전하게 보내려면 미리 준비하고 점검하는 게 좋겠죠? 겨울을 미리 준비한 또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주인공은 바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방진래 씨. 좀 올리면 허리가 누군지 아세요? 네. 엄마 여기 누구예요? 저 누구야? 나. 네? 딸이래. 딸. 우리. 차마 다른 사람 손에 어머니를 맡길 수 없어 혼자서 병간호를 다 한다고 합니다. 한 2년 정도 됐어요. 치매 진단을 받았어요. 전년적으로. 그때는 걸었었지 2년 전만 해도. 그래서 요즘에 올해 들어와서는 아예 거동을 못 하시는 거예요. 네. 엄마 사진. 어머니와 함께했던 추억을 떠올릴 수 있어 간호하는 게 힘들지만은 않다는데요. 그래도 여자 혼자 어머니를 간호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목욕시키기 위해 어머니를 옮기다 보면 혹여 낙상사고라도 날까 노심초사한다는데 아유 정말 힘드셨겠어요. 들고 할 때 힘을 줘야 되니까 힘들었죠. 많이 힘들었죠. 엄마도 또 넘어뜨릴까 봐 걱정스럽고 제가 또 힘을 허리에다 주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많이 힘들었었어요. 추운 겨울에는 몸이 경직되어 다치기 쉬운데요. 노년층의 경우 낙상사고 장소 대다수가 침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특급 아이템, 바로 어머니를 위한 침대였는데요. 방에서 직접 그냥 목욕을 해요? 네, 방에서 목욕을 할 수 있어요. 목욕하자. 침대가 욕조로 변하는 거죠. 완전히. 마술처럼 욕조로 변해서 샤워기만 갔다가 되면은 목욕을 시킬 수 있어요. 리모컨의 버튼을 누르면 욕조로 변하는 신기한 침대. 편하지 엄마? 환자분들은 옮기지 않기 때문에 낙상사고의 예방에 크게 도움을 드리고요. 옆에서 도와주시는 가족분과 그다음에 요양보호사분들에게는 환자분들을 옮기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근골격계 예방에 크게 도움을 드립니다. 게다가 가정 형편에 따라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제 건보공단으로부터서 확진을 받으신 노인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누구나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생활 수준에 따라서 최대 자기부담금을 15%에서 최대 무료로까지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따뜻하고 좋지 엄마? 엄마 발도 이렇게 씻어드리고. 침대에 샤워기 호스를 연결할 수 있어 욕실까지 따로 움직일 필요도 없고요. 씻고 난 후에는 물을 쉽게 뺄 수 있어 편리하다는데 치매 환자뿐 아니라 루게리병과 같이 거동이 불편한 분을 간호하는 가족들에게 희소식이겠죠? 하나, 둘, 셋, 헤일 수 없는 수많은 밤을 목욕 겸용 침대 덕분에 환자와 간호하는 가족 모두 편안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겠네요. 누워서 목욕을 시킬 수 있고 제가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랑해야지. 사랑해. 엄마 사랑해? 엄마 너무 이뻐. 엄마 이쁘지? 딸도 이뻐? 딸도 이쁘지. 엄마도 이뻐. 편리한 아이디어와 함께 올겨울은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내세요. 차에 대한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김지환 산업부 기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이번 주 월요일에 저희가 내년 네. 초쯤에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될 거라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이 소식으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걱정을 덜어줄 만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다면서요? 네,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자동차 보험은 필수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오른다는 소식에 이 걱정하시는 분들 아주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료도 아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자동차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꿀팁 알려드릴까 합니다. 네, 자동차 보험료 아끼는 꿀팁 4가지가 준비되어 있네요.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일리지 제도가 있나요? 네,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하라입니다. 예, 항공사나 쇼핑몰 마일리지는 많이 들어봤는데 승용차 마일리지 처음 들어보네요. 네, 아무래도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무래도 서울시에서만 좀 시행하고 있는 제도여서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제도는 최근에는 좀 미세먼지가 많이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이 미세먼지를 좀 해결하려는 제도로 마련이 된 건데요.
한마디로 자가용 차량을 좀 덜 타게 해서 덜 탄 사람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급이 되죠? 인센티브가? 이 차량 주행거리에 따라서 작년과 비교해서 얼마나 줄었냐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는데요. 이 적게는 2만 원에서 많게는 7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꽤 쏠쏠하네요. 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서울시가 이제 보험사들이랑도 계약을 맺어서 주행거리에 따라서 보험 금액을 2%에서 많게는 40%까지 깎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차를 덜 타면 뭐 사고 위험도 줄어들고 그렇죠. 보험사에서는 보상 비용이 덜 나가게 되니까 또 보험료를 깎아주면서도 덜 타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 뭐 일석삼조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보험료 할인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아주 많이 이용을 해도 보험료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아까 김 기자 얘기한 대로 자동차를 덜 사용하게 되니까 보험료가 내려가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 주행거리가 적을수록 할인해 주는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기 3개월 전에 이 대중교통을 좀 많이 이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기준이 3개월 전인데요. 이 보험 가입 3개월 전 동안 대중교통 이용 요금이 6만 원 이상에서 12만 원 미만이면 5%, 그리고 12만 원 이상이면 8%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대중교통을 내가 얼마나 이용했는지는 어떻게 알 수 확인 방법이 진짜 궁금하네. 네, 사실 현금을 사용해서는 할인받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보험 가입자 명의 1개당 그리고 교통카드 1개 사용을 하셔야 할인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두 번째로 가보죠. 네, 두 번째는 한 차량 오랫동안 안전하게 쓰기입니다. 장기 무사고 차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보험료 할인을 받으려면 사고가 안 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차를 덜 타서 사고가 덜 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무사고를 타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해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 그리고 자동차를 5년 이상 타셨다면 이 서민 우대 특약으로 8%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보험을 계약한 기간 동안 사고를 내지 않고 차를 타셨다면 또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무사고 경력은 18년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는 무려 70%까지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무사고라고 표현 썼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제외인가요? 아니면은 괜찮은 건가요? 교통법규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돈을 벌고요. 이 어기면 돈을 내게 됩니다. 그래요? 네, 보험계약 기간 중에 신호 위반을 2번 이상 하거나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5%에서 많게는 20%까지 할증이 되는데요. 반대로 교통법규를 잘 지킨 사람은 0.7%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교통법규와 보험료 할증도 관련이 있다는 거 알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팁을 더 알려드리자면 사실 요즘 운전하시면서 좀 동영상을 보신다든지 위험하죠. 좀 영상통화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모두 법을 어기는 행동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요. 네, 그래서 만약에 동영상을 보거나 통화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이 10%가 더 가산이 됩니다. 가산이 되는군요. 네, 이 경우에는 다음 갱신 때 다른 사고에 비해서 보험료가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험료를 더 내고 덜 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고가 나면 위험하니까. 네,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꼭 동영상은 운전 중에는 보지 마시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음주운전 차량에는 타지 않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하네요.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숨진 이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이 음주운전자를 엄단하는 윤창호법 제정운동도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이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에게도 과실을 묻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차량에 타고 있다가 사고가 나게 될 경우에는 보험료를 40%나 덜 받게 되는 건데요. 한마디로 보험금이죠. 네, 받을 때 그죠? 네, 받을 때입니다. 이거는 낼 때보다 받을 때 기준인데요. 이 동승자에게도 음주운전을 방조한 책임을 보험에서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음주운전과 방조 모두 금물이고요. 마지막 꿀팁은 뭔가요? 네, 마지막 꿀팁은 첨단 장치 특약 할인 체크입니다. 네, 첨단 장치라니까 되게 좀 거창한 표현 같은데요. 사실 첨단 장치를 했을 때는 블랙박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블랙박스가 있으면 사고 당시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블랙박스가 달려 있으면 1%에서 많게는 5%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요즘 블랙박스 필수적으로 많이 설치하시는데 사고 상황도 파악하고 또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일석이조네요.
하네요. 네. 아니 블랙박스 없는 차량이 없잖아요. 요즘에 다 있잖아요. 거의 필수 아이템인데.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보험료를 할인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이 블랙박스 외에도 다른 장치들이 좀 있는데요. 요즘에 차량에 보면 이 차선 넘어갈 때 이렇게 삐삐삐 하면서 이렇게 경고 장치 있잖아요. 맞아요. 차선 이탈하면은 방지해주는 장치. 맞습니다. 차선 이탈 경고 장치라고 하는데 그 장치를 달고 있는 경우에도 할인을 받으실 수 있고요. 사고가 아무래도 덜 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긴급 제동 보조 장치라든지 이 타이어 공기압 경고 장치라든지 다양한 장치들을 달고 계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잘 챙겨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그냥 설치만 하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단순히 설치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증빙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 장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내시면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보험사마다 좀 할인 혜택이라든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셔야 하지만 일정 정도는 보험료를 할인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증빙 서류를 챙기셔서 잘 챙겨서 할인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 외에도 혹시 보험료 할인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이 외에도 이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자녀 할인 특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등학생 이하? 네, 초등학생 이하인데요. 자녀 할인 특약을 통해서 할인을 또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근데 최근에는 이 연령이 확대되고 있어서 초등학생 자녀를 두더라도 할인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나이가 몇이냐에 따라서도 할인 혜택이 좀씩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것까지 꼼꼼하게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꿀팁 4가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하고 한 차량을 오랫동안 쓰면은 특히 안전하게 쓰면 보험료가 할인되고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첨단 장치 특약 할인 체크는 하신 다음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보험료 할인받을 수 있다까지 정말 차를 모두 다 가지고 다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보험료를 좀 아낀다면 우리 가정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김지환 산업부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전국 각지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굿모닝 네트워크 시간입니다. 먼저 충북 옥천 소식입니다. 이곳에 특별한 음식거리가 조성됐다고 하네요. 금강과 대청호를 끼고 있어 생선국수로 유명한 옥천군 청산면에 생선국수 음식거리가 조성됐습니다. 또한 옥천군은 청산면 교평리와 지전리 일대를 청산 생선국수 음식거리로 지정하고 선포식도 가졌습니다. 옥천군은 지난 3월부터 이 지역 8곳의 음식점을 생선국수 전문점으로 육성해왔고요. 골목 중심가에 홍보 조형물을 설치하고 식당 위치를 알리는 팻말도 세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소식입니다. 인천시는 인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장으로 선정된 2개 기업에 대한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아름다운 공장은 공장 이미지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인천시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공장이 된 2개 기업은 직원을 배려하는 공간 배치와 우수한 복지, 젊고 창의적인 인재 고용을 위한 혁신성 등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네트워크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다채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짧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2018 승강기 안전주간 기념식이 어제 오후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 승강기 안전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기념식에서는 승강기 안전관리 유공자, 안전공모전 수상자 등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한국국제승강기 엑스포도 함께 진행돼 오는 16일까지 첨단 승강기 기술과 제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생방송 함께했습니다. 김윤욱의 굿모닝 11월 15일 수능일이죠. 오늘 수요일 순서는 목요일인가요? 목요일이네요. 목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더 알찬 내용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네, 시간은 줄 모르겠네요. 네, 빨리 가는 이 시간 11월, 12월 잘 아껴 쓰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verybody watch you moving. It's swinging time. Tap, tap, the shoes are